그 모습이 우리 태권도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심쿵 심장이 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으려면 도덕적으로 나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이야, 이게 도장이 이런 거였어? 태권도가 이거야?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이름 태권도를 저술한 김수민 신한대학교 태권도 전공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수민 오늘 좀 장맛비가 내릴락 말락 하는데 오늘 모셔서 고맙습니다. 그 책 제목 여기 쭉 나오고 있거든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이름 태권도. 태권도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 심장을 뛰게 했습니까? 지금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심쿵? 지금도 심쿵심쿵 뛰는 새로운 꿈, 새로운 미래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바꾼다 그럽니다. 두 번째가 첨단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요. 자, 아시는 것이 또 세 번째가 어떤 조직이나 국가를 이끄는 철학과 이념이 또한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생각인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게 우리 태권도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고 목표 없이 방황했던 사람들이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네버 네버 에버 기브업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자기 목표를 성취하고 그 성취가 바로 자기 성공으로 이어가고 그 성공이 그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태권도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심쿵 심장이 뜁니다. 이 책을 저도 감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무도 철학 그리고 소프트 파워 그리고 여러 가지 도장 지도법과 경영법이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약 12,000여 개 도장을 경영하는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이 또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나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태권도 사범, 태권도 지도자, 태권도 스승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또한 태권도라고 하는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상징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왜 가슴속에서 태권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컥벌컥 일어나고 싶고 또한 뭔가를 해보고 싶고 또 뭔가를 준비해보고 싶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큰 이유입니다. 책 내용을 보면 중간중간에 라이프 챔피언, 태권도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태권도 지도자들도 풍요롭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바에 태권도를 바라보는 거는 무도 지도자로서의 성공도 있고 또 경기 지도자로의 성공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성공 지도자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무도로서 생활체육 무도로서의 모습을 좀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주먹질 잘하고 발기질 잘해서 경기에 나가서 시합에 나가서 메달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내주는 라이프 챔피언, 삶의 챔피언, 인생의 챔피언이 되는 게 우리 무도 태권도로서 가져가야 본질적 가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책을 제가 읽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조금 중요한 점이 있었는데 태권도 호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해석했더라고요. 단순히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디펜스가 아니라 호실도 한 5가지로 풀어서 설명하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호신과 관련된 5가지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도장에서 뭐 품새도 가르치도 하고 뭐 겨루기도 가르치고 호신술도 이제 지도하고 그러는데 호신술도 이제 피지컬 셀프 디펜스라고 해서 어떤 상대방의 공격이나 동물의 공격에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건 기본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멘탈 셀프 디펜스라고 그래서 정신적인 자기 방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처, 그 칼에 그은 상처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가면 아물지만 상대방으로부터의 얘기 말에 의한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도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멘탈 셀프 디펜스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스스로 우리 태권도를 통해서 배우고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랄 셀프 디펜스라고 그랬어요. 어떤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뭐 또한 부탁하는 자리도 갈 수 있는데 어떤 좋은 자리에 뇌물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뇌물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뭐 도덕적으로 뇌물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도 해야 되고 또한 주는 사람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으려면 도덕적으로 나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제가 파이낸셜 셀프 디펜스라고 그랬는데 이제 재정적인 자기 방어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편집장님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그런데 쓰는 돈은 1,2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 200만 원이 적자 인생이거든. 그렇지만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자기 자신을 지켜내면서 검소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거든. 재정적으로도 자기 방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는 지금 라이프 셀프 디펜스라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방어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나를 윤택하게 하거나 풍부하게 하려면 내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내 목표한 인생을 살려면 뭘 또 성취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모습이 라이프 세이프 디펜스 내 삶의 자기 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5가지 호신술 가치와 의미 상당히 깊이가 있네요. 저하고 20년 전에 알고 지냈죠? 예,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때 태권도장은 태권도의 근간이고 젖줄이다. 태권도장이 잘 돼야만이 태권도가 활성화하고 살아난다. 그래서 마샤라츠 월드라는 태권도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셔서 태권도장의 어떤 태권도 지도법 그리고 도장 경영법 선진적인 그런 정보와 가치를 많이 제시하셨잖아요. 그 20년이 지나고 이제 지금 현재인데 그때 어떤 의미로 우리 일선 태권도장에 도움을 좀 주고 싶나요? 첫 번째는 우리 도장이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사부님이 잘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무도 지도자로서 또한 스승님으로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도장이 잘 되고 도장이 잘 됨으로써 태권도가 튼튼해지고 태권도가 잘 됨으로써 우리 국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봉사가 될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 될 수 있고 그것이 태권도인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고 애국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마샤라츠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면서 태권도 전체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큰 이유입니다. 1년 동안 국기원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실 때 전국에 오신 여러 태권도인들이 좀 궁금해하는 점이 있었어요. 그 동국대학교 무역과를 전공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MBA 석사과정을 하러 공부하러 가셨는데 석사 취득? 석사 취득하셨구나. 어떻게 해서 태권도의 매력에 빠지셔가지고 지금 이 태권도와 관련된 일에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태권도의 매력에 빠지시고 태권도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12살 때부터 이제 태권도를 이제 접하게 돼서 태권도 어렸을 때 하셨군요. 예. 그래서 뭐 동국대학교 내 선무부라고 하는 동아리 서클이 있어요. 대학 연합전에서 대회도 참가하시고요. 참가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운동,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건강도 튼튼한 태권도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MBA 공부를 좀 하와리 굿모닝 해갖고는 우리 물건 못 팔아먹겠더라고요. 우리 물건을 막 세계 속에서 팔고 싶던 하는 마음도 있어서 이제 무역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올랜도 플로리다로 이제 유학을 길을 떠났어요. 유학을 가서 이제 또 생활비도 벌어 쓰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도 벌어야 되니까 또 한 곳은 이제 우리 또 태권도 그래서 도장을 이제 보니까 야 이게 도장이 이런 거였어? 태권도가 이거야? 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국내에서 바라보던 태권도하고 전혀 전혀 다른 모습의 태권도를 하고 있더라고.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뭐 주먹이 다르고 뭐 손끝이 다르고 그런 테크니컬인 것이 아니라 가슴을 키우고 머리를 키우고 그래서 우리 사부님들의 모습들을 저는 보지 못했던 그냥 테크니컬하게 역량을 이제 중시하는 주먹질, 발길질이었는데 사부님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모습이 머리에는 지식과 지혜가 가슴에는 덕과 양심이 그리고 몸에는 에너지와 힘이 넘치는 바로 그런 사부
아버님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태권도 산업과 관련해서 평소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포럼에서도 태권도 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듣다 보니까 태권도 산업이 확장되고 활성화되려면 태권도의 근간인 태권도장이 일단 발전하고 태권도장이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조상 국기원이나 대퇴비나 어디든지 수익 사업을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조직은 아니에요. 신념이 있는 지도자가 성공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신념이 있는 태권도인 지도자가 또한 성공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좀 봅니다.